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상성 수능 2점 테스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겠습니다. 자, 기관 A의 세포 기역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되어 기관 B의 세포 니은에 적용합니다. A와 B는 간과 이자. 기관 A의 세포에서 글루카곤 나오니까 A는 이자, 글루카곤이니까 세포 알파, 기관 B, 그럼 요거는 간이겠죠? 기역, B는 간이다. 맞고요. 기역은 내분비 세포이다. 그렇죠? 글루카곤은 니은에서 글리코젠 합성을 촉진한다? 아니죠.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에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두 가지 조절 방법,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물질 A와 B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가는 신경에 의한 신호 전달이죠. 그러니까 물질 A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나는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 물질 B는 호르몬이겠네요. 기억, B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건 틀린 말이고, 니은, 신호 전달 속도는 가가 빠르다. 신경이 빠르죠? 맞고요. 혈장 삼투압 조절에는 나가 관여한다. 그렇죠? ADHA 맞는 말이군요.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3번 볼게요. 표는 사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역과 니은의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항이뇨 호르몬과 티록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호르몬 기역,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티록신. 호르몬 니은,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항이뇨 호르몬. 기역, 갑상샘은 티록신을 분비하는 내분비샘. 맞는 말. 니은, 항이뇨 호르몬은 순환계를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 맞는 말. 디귿, 기역과 니은의 분비는 모두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 맞는 말. 그래서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볼까요? 다음은 정상인의 내분비샘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다. 기역과 니은은 내어수체 전엽, 내어수체 후엽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역에서 분비된 호르몬 A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그럼 이거 항이뇨 호르몬이고 내어수체 후엽이죠. 분비되는 호르몬의 가지수는 니은에서가 기역에서보다 많다. 그렇죠.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보다 많습니다. 기역, 항이뇨 호르몬은 A에 해당한다. 맞고요. 기역은 내어수체 후엽이다. 맞고요. 니은에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 TSH, 내어수체 전엽에서 나오죠. 맞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정답 5번 되겠어요. 자, 다음 5번 볼게요. 표는 사람의 호르몬 ABC를 분비하는 내분비샘과 각 호르몬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BC는 인슐린, 에피네프린, 당질 코르티코이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일단 C는 이자에서 나오니까 인슐린. B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 분비가 촉진된다.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CTH. D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럼 A는 에피네프린 되겠네요.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내분비샘은 부신 속질.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기역. 기역은 부신 겉질이다. 이거 틀렸습니다. 부신 속질이고요. 부신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죠. 니은. B는 에피네프린이다. 에피네프린은 A예요. 그래서 틀렸군요. 혈당량을 감소시킨다는 인슐린의 특징 니은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디귿만 맞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됩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표는 사람의 호르몬 ABC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ABC는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인슐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건 글루카곤밖에 없죠. 그러면 XXO가 되겠군요. 그럼 혈당량을 증가시킨다는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이잖아요. 그럼 B가 에피네프린이고 A는 X이면서 인슐린이 되겠군요. 자, 그럼 보기 볼까요? 기역은 X이다. 맞고요. 니은.
A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하면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 맞죠? B와 C는 모두 부교감신경에 의해 분비가 촉진된다.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 글루카곤도 교감신경. 그러면 이거 틀리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이 되네요. 다음 7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내분비샘 기억 니은 디귿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이자 부신거질 뇌하수체 후역. 이거 후역 부신거질 이자 이렇게 되겠군요. 기억에서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이 분비된다 했는데 부신거질 자극 호르몬은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거 틀린 말 되겠고. 니은은 부신거질이다. 이거 맞고요. 디귿의 베타 세포에서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 인슐린 분비된다. 맞죠? 니은 디귿 정답 4번 됩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표는 정상인 A와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 B, 갑상샘 기능 항진증 환자 C의 혈중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티록신과 TSH 중 하나이고 A는 정상보다 높음, 정상보다 낮음 중 하나이다. B와 C에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는 정상이다. 시상하부하고 뇌하수체는 정상이니까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갑상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하증 정상보다 낮고 항진증 정상보다 높은 갑상샘에 문제가 있는 혈중 니은 이게 티록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혈중 기억은 뭐가 돼? TSH가 되겠고 티록신이 낮으니까 TSH가 높은 거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티록신이 높으니까 TSH는 정상보다 낮음이겠네요. 이렇게 하면 표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정상보다 높음이다. 아니죠. 낮음입니다. 니은. 갑상샘은 기억의 표적기관이다. TSH의 표적기관 갑상샘. 맞죠? 디귿.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는 대사량 감소로 체중이 증가한다. 이거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다음 9번 봅시다. 그림은 정상인에서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은 티록신, TRH, TS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이 TRH, 니은이 TSH, 그 다음에 디귿이 티록신이죠. 기억은 TRH이다. 맞고요. 니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니은이 분비된다. 네, 뇌하수체 전엽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이 과다 분비되면 기억과 니은의 분비량은 모두 감소하겠죠. 그렇죠? 억제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틀린 말. 그럼 1번 기억만 맞습니다.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항상성이 유지되는 원리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기량작용과 음성 피드백 중 하나이고 기억에서 디귿은 호르몬이다. 그랬어요. 그럼 가가 음성 피드백이죠. 나가 기량작용이고요. 그치? 반대작용이 있으니까. 그럼 기억. 가는 음성 피드백이다. 맞는 말. 기억은 혈액을 통해 C로 이동한다. 기억이 뭐죠? 호르몬이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 니은이 글루카곤이라면 디귿은 인슐린이겠죠. 그래서 이거 틀린 말.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자, 다음 11번이요. 그림은 사람의 혈당량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글리코젠과 포도당 중 하나이다. 고혈당일 때 호르몬 A가 나오네요. 그럼 얘는 인슐린.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그럼 저혈당일 때 나오는 호르몬 B는 글루카곤. 이렇게 됩니다. 기억은 글리코젠이다. 아니죠. 포도당입니다. 니은. A는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인슐린이잖아요. 맞는 말이고요. 디귿. 이자에 연결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B의 분비가 촉진된다. 교감 글루카곤. 그렇죠? 부교감 인슐린. 맞는 말.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볼까요? 그림은 정상인이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혈중 호르몬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글루카곤과 인슐린 중 하나이다. 자, 탄수화물 섭취 후 상승. 자, 이거 인슐린이죠? 혈당량이 상승하면 같이 가는 거. 그게 인슐린이라고 했죠.
탄수화물 섭취 후 하강. 요거는 글루카곤이겠죠. 혈당량이 올라갈 때 글루카곤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옵니다. 기억은 글루카곤이다. 아니죠. 니은 혈중 포도당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T1일 때 포도당 농도가 높아서 인슐린이 높은 거야. T2일 때 포도당 농도가 낮았으니까 인슐린도 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T1일 때가 높다. 맞는 말. 디귿. 기억과 니은은 혈중 포도당 농도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13번 볼게요. 다음은 사람의 항상성에 대한 학생 ABC의 발표 내용이다.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시상하부에서 TRH의 분비가 억제됩니다. 음성 피드백. 맞는 말 했네요. 학생 B. 시상하부가 체온이 올라간 것을 감지하면 그럼 이거는 고온 자극이죠. 더워. 그럼 피부 근처 혈관이 이완되어서 열 방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B 틀렸고. 디귿. 물을 마시면 항이뇨 호르몬이 작용하여 오줌의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삼투압이 내려가죠.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 억제되겠죠. 그러면 묽은 오줌, 다량 배설. 그렇죠? 그러면 묽으니까 오줌 삼투압도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학생 C 틀린 말. 정답은 1번. 학생 A만 맞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 14번 볼까요? 그림은 정상인의 체온 조절 중추에 A 자극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는 고온과 저온 중 하나이다. 골격근이 떨리고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네요. 그러면 이거는 추워. 저온 자극이죠. 기억 A는 저온이다. 맞고요. 기억에 의해 열 발생량이 증가하지. 골격근 떨리니까 열 발생하잖아. 니은 틀렸고요. 디귿. 니은이 일어나는데 교감신경이 관여한다. 요거 맞는 말이죠. 그치? 그래서 요 교감신경, 그렇죠? 요거는 체성신경이라고 했죠. 요것도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 디귿. 정답 3번이 됩니다. 다음 15번 볼까요? 그림은 사람의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 변화에 따른 체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는 열 발산량과 열 발생량을 변화시켜 체온을 조절하는 데 기준이 되는 온도이다. 여기 보니까 점선이 설정 온도, 실선이 체온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간 2는요. 설정 온도가 체온보다 높죠. 그러니까 이때는 저온 자극이니까 체온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간 3은요. 설정 온도가 체온보다 낮잖아요. 그럼 이거는 고온 자극이지. 그래서 체온을 내리는 거지. 기억. 시상하부에 설정된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지면 땀 분비량은 감소한다. 설정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무슨 자극? 고온 자극. 그렇죠? 그러면 땀 분비량을 어떻게 해야 돼? 증가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틀린 말. 니은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를 흐르는 혈액량은 구간 1에서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구간 1은 지금 정상 상태죠. 체온과 설정 온도가 같아. 근데 구간 2는 체온을 지금 올리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상태지? 피부로 흐르는 혈액을 줄인 상태죠. 구간 2는 피부로 흐르는 혈액을 줄였고 구간 1은 줄이지 않았지. 그러니까 구간 1이 더 많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 디귿. 열 발생량은 구간 3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 구간 3은 체온을 낮추고 있죠. 그럼 체온을 낮추고 있는 구간 3은 열 발생을 줄여야 되잖아. 그래서 적다가 돼야죠. 그래서 디귿 틀린 말.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는 호르몬 A에 의한 혈당량 조절 과정을, 나는 신경 기억에 의한 체온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내분비 셈이다. 가는 호르몬에 의한 조절 과정, 나는 신경에 의한 조절 과정. 이렇게 되겠고, 기억.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A에 해당한다. 자, 이게 당질 코르티코이드면 B가 뭐가 되겠어? 부신 겉질이 되겠죠.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그렇죠? 뇌하수체 전엽이 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 그러면 부신 겉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기억이 맞는 말 되겠죠. 니은. 기억은 원심성 신경이다 라고 했어요.
척수에서 나왔죠?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혈액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일 텐데. 그렇다면 운동신경, 원심성신경. 자율신경과 체성신경은 전부 원심성신경이죠. 그래서 맞는 말. 디귿. 가와 나에서 조절 중추는 모두 연수이다. 그랬어요.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어디죠? 간내 시상하부잖아. 틀린 말.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점 수능 테스트 16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여기 다 나오니까 이제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일단 기본 개념을 확실히 잡는 게 중요하겠죠. 자, 다음 강의에서는 3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